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쓰는 것까진 많이 했었는데 글이 좀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뭐해 먹고 살지 김인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나가는 1인 기업가들의 5가지 특징이라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들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획 능력과 제작 능력이 다 있더라. 그리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글쓰기 능력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글쓰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댓글이 달려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글 쓰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절대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글쓰기와 연관이 있고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조금 있어서 지금의 일까지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노력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5가지 정도 노하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글쓰기는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약간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형 글쓰기가 있고요. 사설, 칼럼 같이 논리적 글쓰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학적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훈련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할 때 사용하는 이 논리적 글쓰기는 훈련을 하면 누구나 좀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문학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를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왜 책 읽기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저희가 무엇을 얻게 되냐? 바로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단어가 많아야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는 거죠. 저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단어를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어는 그렇게 열심히 외우면서 국어는 잘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국어는 특정 상황에서 정말 미묘하게 여러 가지 단어로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랗다도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한 가지 상황을 보고도 정말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어휘력을 저희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네, 책에서 그것은 습득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표현력이 조금 더 풍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아는 단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통해서 어휘력이 향상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책이 아니라 요즘에는 디지털로도 많은 텍스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관심 분야의 글들과 지식들을 습득하시다 보면 내가 조금 낯설어하는 단어들을 만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사전을 검색해 보시고 내 단어로 습득하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전 지금도 틈만 나면 네이버에 단어 검색해 보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글을 쓸 때 특히나 카피라이팅 같은 거 할 때는 가장 명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수시로 저는 국어 사전을 찾아봐요. 동의어, 유의어 이런 것들을 타고 넘어가면서 가장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거든요. 사소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풍부한 어휘력을 구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엇이든 훈련이 답이겠죠. 글쓰기 또한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그 시간에 10편의 글을 써보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잘하고 싶다고 운동과 관련된 영상만 보면 뭐 할까요? 당장 나가서 바로 내가 뛰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매일매일 쓰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더 잘 쓰고 싶으시잖아요. 제 지인 중에 글을 그렇게 잘 쓰지 않았는데 정말 꾸준히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매일매일 쓰시더니 정말 누가 봐도 와, 글 정말 잘 쓴다라고 할 정도로 향상된 분도 있어요. 진짜 글쓰기는 많이 노력하면 늘어나는구나를 저도 옆에서 보고 깨달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오늘부터 글을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삽질만 하고 있는 경우 있죠. 누군가가 봐주고 교정해준다면 조금 더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쓰는 것까진 많이 했었는데 글이 좀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에 나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글쓰기 수업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가서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첨삭을 받았던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논술을 준비하느라 그 논술 선생님한테 첨삭을 빨간 펜으로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었어요. 이 기억이 나면서 제가 작년에 그 쓰기의 말들 그리고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은효 작가님이 하시는 10주짜리 글쓰기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글쓰기 노하우를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매주 글을 제출하고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매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봐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때 그 기세를 몰아서 문장 하나하나를 조금 더 촘촘하게 제가 잘 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서 제가 아는 언어학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 글을 첨삭을 좀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글을 쓰면 그 빨간 펜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렇게 한 5편, 6편 정도를 제가 또 첨삭을 받았는데 그때 글 실력이 진짜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논리적 글쓰기는 논리적 사고력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첫 번째 노하우로 돌아가면요. 책 읽기가 어휘력 향상에도 도움이 당연히 되지만 이렇게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글을 잘 쓰고 싶다면 혼자 쓰지 마시고 저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혹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2-3명 정도라도 짝을 지어서 좀 서로의 글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얘기한 이 3가지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2가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매일 글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퇴고하는 단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방법 2가지인데요. 이 2가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이 쓰셔도 좀 더 지금의 내 글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어떤 글이든 다 쓴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쓰는 글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튜브에 제목을 쓰는 것도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는 편이에요. 긴 글을 두말할 것도 없고요. 눈으로 보는 글과 소리내서 읽는 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끄러웠는데 입으로 읽으면 약간 탁탁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상대방이 읽었을 때에도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한번 가볍게 쓴 다음에 마지막 퇴고하는 단계에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조금 부드럽지 않은 부분들은 항상 다시 고쳐 쓰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써놓으신 글들을 바로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가독성도 좋아지고 전달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습관화 들이시면 좋을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문장을 짧게 쓰는 겁니다.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었거든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문장을 짧게 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달력, 가독성과도 연관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볼 때 문장이 매우 길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글은 좀 읽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장을 잘게 쪼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문장을 잘게 쪼개는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원래 말도 좀 구구절절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라내요. 근데 글도 똑같이 제 습관이 들어가 있어서 문장을 길게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장을 잘라보니까 그리고 접속사도 빼보고 수식어도 한 개씩 빼보니까 생각보다 문장이 훨씬 더 간결하더라고요. 그런 구구절절한 부분이 빠지면 말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문장을 좀 짧게 나눠 써봐야겠다라고 의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힘들면 저처럼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퇴고 단계에서 문장이 길면 두세 개로 쪼개보고 불필요한 접속사를 지우고 수식어를 한번 빼보고 이런 식의 퇴고 작업을 한번 거쳐보시면 한결 문장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짧게 쓰고 나서 제 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주변의 피드백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글쓰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약간 이 껍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하지만 원래 좋은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 메시지가 진정성 있고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다면 이런 표현 스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매끄럽게 표현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끄덕여줄 수 있으니까요. 글쓰기 능력을 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 좀 참고하셔서 좀 오늘부터 좀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